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통위원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1년 새 방통위원장이 세 번째 바뀝니다. 그것도 무자비하게 탄핵, 있는 거 없는 거 만들고 거짓말로 억지소리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망신은 많이 주고, 그리고 사퇴를 안 하면 임명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 탄핵을 합니다. 자, 근데 청문회 열자마자 탄핵을 예고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진숙, 종군기자 출신 이진숙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철두철미한 자유우파입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자유우파, 정통우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통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네. 이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통 국민이자 보통 사람이자 보통을 지향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언론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낙마를 시켰죠. 탄핵 협박을 해가지고 그분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김홍일 이 방통위원장도 이 자유언론에 대한 엄청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자유언론 소자입니다. 이런 분을 또 탄핵 협박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숙, 이분이 MBC 전 대전 MBC 사장을 하고 종군기자 출신입니다. 이분은 생명을 걸고서 그 젊은 나이에 어디로 갔느냐, 걸프전에 나갔습니다. 걸프전 종군기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겠습니까? 아프간 전쟁에 또 파병했습니다. 가서 전투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취재를 하고 이 대한민국에 송고를 하는 그의 모습, 우리 눈에 지금 선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전쟁에 유엔군으로서 투입된 겁니다. 자, 이런 종군기자 출신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최고의 멋있는 나라를 수호한 대한민국의 여성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으로서 보도본부장, 최초의 MBC 보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인데 이건 뭐 신분증이 바로 종군기자입니다. 신분증이 바로 보도본부장입니다. MBC가 지금 민노총 MBC가 아닐 때, 대한민국의 정상적 MBC일 때 보도본부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노총들이 침투된 것을 과감히 막고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러한 정말 정통 MBC 언론인입니다. 출신인데, 이제 그 뒤로 야금야금 이렇게 공격을 해왔던 이 민주노총 좌파들이 이 MBC를 먹어가지고 완전히 선발대, 선동대로 완전히 만들어놨습니다. 괴벨스에 완전히 선동대가 돼 있는 지금 MBC 보십시오. 여기는 민노총이 임명합니다. 민노총 노조가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 재정, 모든 걸 다 MBC를 전부 통째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MBC를 사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민주노총의 이 방어망을 갖다가 이걸 통해서 이 민주당이 살아나가는 이 언론망,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MBC를 정상화시키느냐, 이것이 이 국가의 과제이자 이 국가가 좌파들로부터
이 난도질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통신을 정상화시켜야,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들이 길을 쓰고 다른 장관은 아니면서 왜 방통위원장만 계속 쭈그러뜨릴까요? 그건 바로 뭐냐? 방송 장악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진숙은 지금 방송 장악을 한 이들의 족쇄를 풀려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족쇄를 풀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방통위원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이진숙 카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3번이나 1년에 탄핵의 문제로 올리고 탄핵을 시킨다고 할 때 바로 국가 비상계엄령을 발동하셔서 이들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게 넘어갑니다. 대통령도 넘어갑니다. 탄핵으로 전부 다 넘어갑니다. 네. 이거는 확실한 저의 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물론 다 치국을 하신다고 이렇게 다 이것 1, 2, 3를 전부 다 세워놓고 있겠지만 이 하나의 의견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MBC 이진숙 청문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청문회 열자마자 탄핵을 예고하는, 또 청문회 열자마자 최민희라는 그 극좌파 여성이 과방위원장을 하고 있죠. 잘 알죠? 그자는 언론인이 아닙니다, 원래. 예. 그자는 민원영인가 무슨 이상한 좌파 단체에서 민우회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커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시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극좌파 언론가를 왜 거기 극좌파 언론이 아닌 이런 언론을 갖다가 계속 옥죄던 자를 왜 거기다가 과방위원장에 내세우느라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최민희는 제가 방송 패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유우파 보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저를 짜려보는데요. 그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독한 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송장 안에서 그 바로 패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쳐다보는 그 모습 말이죠. 그 눈. 우리는 이 눈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 눈을 이겨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상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 방통위원장이 되지 않는다면, 탄핵에 또 넘어간다면 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 점을 이 지렛대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벌써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 국기문란 수준을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기문란 수준이라고 벌써 정의를 내렸고, 또 주필이라든가 이 많은 언론사들의, 중요 언론사들의 그 칼럼을 쓴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시론이라든가. 이미 대한민국은 한계를 넘었다. 국가 파괴의 양상이 있다. 지금 빨리 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었죠. 이런 사설로, 이런 칼럼도 있었죠. 60, 70, 80 일어나라. 제2민주화 운동을 하자. 주축이 돼야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제2민주화 운동이 지금 가장 필요한 시기다. 언론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위기의 본질을 알아본 분들이 그렇게
유수한 언론인들이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의견을 각각 수렴을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라는 이런 이 흉측한 괴물 속에다 통에다가 집어넣는다면은 가차없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해서 이들 극좌파들 소위 반국가 세력들 및 이 소위 반정부 세력들을 전부 발본색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헌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헌법을 얘기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이 자들은 지금 헌법 파괴자들입니다. 헌법을 악용해가지고 파괴하는 자들, 밀어붙이는 자들, 이런 자들도 가차없이 다 청소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저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상 국무위원 청문회는 말이죠. 하루 정도 진행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이 필요하다 하면서 일정을 갖다 강행 통과시켰는데 이틀을 또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날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진수 후보자가 증인 선서를 한 뒤 증서를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이 최민희는 이진수 후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불러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청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자 정청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자 이 좀 오라고 손짓을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후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불러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와 싸우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후보자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누가요? 최민희가. 야당 의원들은 질의 내내 이 후보자의 MBC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문제 삼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이 시대가 언젠데 법인카드 쓴 거는 다 그거는 전부 그 당시 규정에 따라서 쓰는 건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뭐 어떻다 그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걸 X소리라고 그럽니다. 이 자들은 X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들에게 핑계라는 거는 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모욕 주는 질문만 난무한다. 그리고 모략, 모함, 이런 게 난무하다. 이런 것을 이번에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 징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통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충돌, MBC 사장 교체 문제가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MBC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 전 사장이 이번에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이 나라 대통령께서는 이진숙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진숙에서 탄핵 조치가 나올 때는 바로 그냥 비상계엄을 발동해야 됩니다. 지금 세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언론에 가장 중요한 방통위원장을 두 분 지금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1년 새 첫째, 둘째 훌륭한 언론인들 한 분, 이동관 동아일보 기자 출신, 또 청와대 홍보수석 또는 굉장한 이 특파원 등등 해서 언론의 어떤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는 자유언론입니다. 이 자유언론에 통달하고 있는 분들. 두 번째는 김홍일. 이분은 법조인이지만 이 자유언론의 신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자, 이 두 분을 또 날렸죠. 이번에 이진숙 마지막입니다. 이진숙이 무너지면 대통령도 탄핵당합니다. 바로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들은 바로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이진숙이 세 번째 탄핵 때문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다음 수순입니다. 바로 그만큼 중요한 지금 인디케이터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 방통위원장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이제 임계점을 벌써 넘었기 때문에 언론도 전부 다 임계점 넘었습니다. 넘었다고 했습니다. 국기문란 수준이 다 넘었다. 이미 다 넘었고 제2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 언론에 많이들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벌써 이 나라를 갖다가 방위를 하고 방어를 하고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할 때 나는 국헌을 중수하고 국가의 헌법을 중시한다 이거예요. 헌법을 파괴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국헌을 준수하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헌을 문란시키고 이 국헌을 파괴한 자들이 지금 눈앞에 생생한데 지금 바로 청문회 이 방통위원장 세 번째 청문회 1년 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1년 전에는 어떻게 가만 놔두냐? 자기들이 임명한 문재인이 임명한 소위 대못들이 다 있었습니다. 대못이 방통위원장, 대못 방통위원장이 나가자 이제 새로 임명한 이동관 날렸죠? 김홍일 날렸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날리겠다고 초반부터 지금 어저께 청문회 초반부터 예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수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날아간다. 그 다음 수순이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탄핵을 주장하거나 탄핵이 발의되는 순간에 바로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저들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국회의원을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은 저들 이재명을 비롯한 저런 사람들은 국회의원입니까? 그 진정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국가의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마음대로 합니까? 폭주합니까? 방통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충돌은 MBC 사장 교체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MBC 사장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선임하는데 박문진 이사회를 방통위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문진 이사진 9명 가운데 6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한 야권 성향입니다. 그러니 고리박혀 이게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야권 성향 사장이 취임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다 핸들링합니다. 여권은 이것 때문에 MBC가 바이든 날리면 대파값 보도 이런 게 나온 이유가 바로 이 정권을 공격하는 보도를 만들고 조제하고 한 히틀러 그 소위 괴벨스 정권의 나팔수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박문진 이사진 임기가 8월 12일 만료됨에 따라서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새 이사진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안영준 MBC 사장 임기가 2026년 3월까지인데 새 박문진 이사진이 사장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막으려고 방통위 업무를 사실상 계속 마비시켜 왔습니다. 여러분, 박문진 새 이사진 선임을 위해서는 방통위원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어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임명된 방통위원장들은 민주당의 탄핵 압박으로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줄줄이 사퇴합니다. 이동관 3개월 만에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서 방통위 의결 절차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을 시킵니다.
6개월 동안 그동안에 또 잡수를 또 띱니다. 암수를 띄고 만들고 또 음모를 하고 해서 혼란을 시켜서 이래서 정권을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자들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방기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 다음에 탄핵당합니다. 저들에게 탄핵당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저들은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고 예고하고 탄핵하지 않습니다. 바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박근혜 탄핵과 지금 똑같은 얼개가 비슷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유승민이 나오고 김무성이 나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은 이 후보자 역시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시간표상 박문진 이사진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야권 관계자는 탄핵은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이 후보자가 임명된 뒤 바로 박문진 이사진 구성을 의결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에 대비해서 민주당 방통위원 4명이 구성되지 않으면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등 방송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야 되고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은 임기와 무관하게 정권이 바뀌면 다른 공공기관 수장들처럼 교체돼 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 입맛대로 바꿀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권을 잡은 뒤에는 공약과 반대로 KBS와 MBC 사장을 무리한 방법으로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 정상화를 또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없어져야 할 것은 바로 이 좌파 이재명 당입니다. 그들은 헌법이 없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 이겁니다. 자, 일극체제란 말이 그게 뭡니까? 공산당이라는 뜻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일극체제가 공산당과 유사한 체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일극체제란 뜻입니다.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일극체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92%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소위 이재명의 좌장이라는 가장 친한 사법연수원 동기 정 국회의원이라고 있죠. 그 양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90% 넘긴 건 좀 너무하다. 보기가 안 좋다. 보기가 안 좋다는 거는 이거는 빨치산이나 공산주의나 나치스나 이런 짓들 이런 작자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어떻게 해서 92%가 나옵니까? 세상에. 기권표만 해도 10여 프로 20여 프로가 나올 판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92%, 93%가 나올 수가 있냐고요. 정권이 넘어간 뒤에 이제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에 딱히 할 말이 없죠. 네. 문재인 정부 때 완수했어야 한다 하면서 정권이 넘어간 뒤에 이제와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 가면 공영방송 개혁 문제는 민주당에서 먼저 내건 거고 문재인 정부 때 완수했어야 한다 하면서 정권이 넘어간 뒤에 이제 와서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딱히 할 말이 없다. 딱히 할 말이 없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진숙을 우리가 수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진숙 개인을 수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진숙이 바로 자유대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금 마지막 히든 카드로 대체돼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바로 이 점을 예의 관찰을 해서 이제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돼야만 할 필연적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